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결과 이 핀비즈닷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대부분 하락했죠. 다우지수 348포인트 0.98% 하락했고요. 일단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고 나스닥 지수 2.17%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1.38% 하락. 러셀 2000 지수도 1.37 급락했죠. 최근 랠리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자,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S&P 500 맵, 기술주, 특히 이제 메가캡, 기술주, AI, 반도체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죠. AMD 주가가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7%도 없는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CVSL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3% 상승을 보였죠. 엔비디아 4%도 없는 하락세 이어졌네요. 줄줄이 오른 뭐 AI,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8% 급락을 했죠. 자, 여기서 볼까요? 네, 요거. 지금 이건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제가 한번 추세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보게 되면 여기 저점과 그 다음 저점을 읽게 되면 대략 요게 이제 포인트가 13,6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3,7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13,700에 이 지선이 좀 강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선은 여기와 이제 그 다음 저점 하게 되면 살짝 단기 추세선은 좀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지수 5일선도 좀 깨트렸었죠. 미국은 뭐 이렇게 5일선이나 21선 뭐 21선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던데 그래도 한번 21선 한번 적용시켜 보자면 21선도 살짝 내줬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지지선 뭐 51선이나 61선 놓게 보면 대략 한 13,000 여기 지금 위치가 13,600 그러니까 13,600에서 13,700 사이에서 지지라인이 좀 형성되는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자, C3 AI 관련주 10% 급락했죠. 엔비디아가 저렇게 빠졌으니 뭐 AI 관련주 대부분 약할 것이고. 네, 원달러 환율은 1298원 96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슷하죠. 여기 잠깐 볼게요. 원달러 환율부터 보면 어제 1298원대고 지금 NDF에서 1298원 약간 변해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반도체 ETF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3.83% 하락 마감했죠. 자, 이 차트 보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치사이 미국 신용 강등 이후에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보니까 7월 예상보다 더 많은 좀 일자리가 추가했다. 여기다가 미국 국채 발행이 최근에 좀 급증하면서, 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네,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네,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7월 말 그다음에 8월 첫 거래일도 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일본 은행이 YCC, 그러니까 이제 이 승율곡선 조정 뭐 이런 이제 그들만의 어떤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정책, 통화 정책에 약간 변화를 좀 주는 신호를 좀 보였고, 여기에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이 피치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쭉 보게 되면 기업 실적보다는 어떤 경제 지표나 다른 쪽 부분이 작용하면서 어떤 조정의 좀 빌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 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변동성 지수 VIX 볼까요? 16점 지금 09까지 올랐네요. 네, 16.09. 최근 들어와서 가장 큰 폭, 그러니까 거의 뭐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거죠. 5개월 만에 최고치.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07을 기록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103.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먼저 빠지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한 3% 넘게 빠졌는데 다행히도 요거 보시게 되면 일단 야간 선물 지수는 344.25포인트 0.5포인트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개장되기 전에 이제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우리 시장이 엄청 두드러 맞아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반영돼서 크게는 안 빠졌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약부합으로 출발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의 어떤 이제 반응을 좀 잘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잠깐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은 또 어제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신용 반대 매매 물량 같은 게 출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봐라 내가 뭐라겠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좀 늘릴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좀 발목을 좀 잡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차전지 쏠림이 과하다면서 요게 이제 급락하고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반등하는 날 제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이제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죠,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 추세가 두 번째 이상 깨트리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심리는 이때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또 한번 가겠지 했는데 또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정으로 나오게 되면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추세선을 두 번 이상 깨트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두 번 이상 깨트릴 때는 뭐 강력한 어떤 호재가 수반되지 않는 한 깨트릴 때 보통 우리가 인정을 않게 되죠. 뭐 조정받고 또 갈 수 있어. 근데 좀 깨트리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는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줄여가는 게 중요하죠. 이 조정을 받고 조정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뭐 예상을 뒤엎고 조그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좀 적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도 그러지만 이제 어닝 시즌 이후에 경제 지표나 다른 모멘텀을 찾단 말이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일단 뭐 다 이렇다. 뭐 간략하게 보게 되면 뭐 조금 전에 봤지만은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반도체, AI 다 빠졌죠. 엔비디아가 4.7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66, 인텔 3.97, AMD 7% 하락했고요. 아마존, 테슬라 빠졌죠. 구글, 메타 빠졌죠. 오른 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일부 종목군들, 에너지나 원자재, 산업재도 빠졌습니다. 자, 쭉 그런 내용이고. 자, 미국 언론 내용 좀 보죠. 미국 언론 내용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피지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강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즉각적인 좀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죠. 옐런 자무장관은 이번 피치사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미국의 재무부증권이 세계 최고로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다. 미국 국채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계속 보고 있다. 자금 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신용등급 강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안츠 수석 고문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모하메드 엘 알리안 이 학장은 이번 발표가 이제 미국 경제와 증시에 지속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맞겠죠.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이제 무디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신용평가 기관이 S&P, 그 다음에 뭐 피치, 그 다음에 무디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언론에서는 이제 무디스는 피치사와 달리 피치사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피치사의 미국 신용 강등은 리디큘러스, 어리석은 짓이다. 뭐 그다지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시각이네요. 자, 퀄컴. 퀄컴이 이번 실적은 이제 기대치를 상회했으나 스마트폰 칩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25% 감소를 했습니다. 5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퀄컴의 대부분 이 스마트폰 칩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산업은 좀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애플하고는 다르죠. 애플의 3분기 프리뷰 내일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할 텐데 아이폰,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발표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인도 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는 2024년 회계연도까지 서비스 매출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산업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애플은 계속 아웃퍼폼할 것이다. 자, 국내 증시 조금 전에 봤죠? 잠깐만요. 자, 국내 증시 한번 가보죠. 국내 증시.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봤죠, 이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데 때맞춰 일이 생겼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쏠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쏠림이 과하다 보니까 뭐 순환매 이게 2차전지 올리면 이제 반도체로 쏠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까지 밀려버리니까 뭐 AI랄지 네이버 AI, 뭐 로봇,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순환매 돌다가 어제는 그냥 뭐 다 필요 없다 하고 쑥 다 밀려버렸단 말입니다. 갑자기 또 뭐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됐습니다. 야, 오늘 뭐 유튜브 보니까 이 초전도체 치면 얘기 다 나옵니다. 짤막 영상까지 다 나오는데 뭐 전기 저항이 0이다, 노벨상감이다. 근데 이거 뭐 도자기 굽는 거 방식이 뭐 어떠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이른바 LK99, LK99라고 불리는 이제 새로운 신물질,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래서 관련된 테마주가 부각되면서 뭐 줄줄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다.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니까. 근데 알고 보면 뭐 별 연관성이 없을 거라고 나중에요. 그러니까 항시 이런 이상급등하는 테마주 초기에 들어간 분들 영역이지,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이미 이제 급등했을 때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영역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 보면 엄청나죠.
이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 자체가 이제 뭐 테마주의 어떤 급증하게끔 만들지만은 항시 쏠림이 지나치다 보면 급등락이 발생되고 거기에 피해가 늘어나니까 그런 점을 항상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랄지 공매도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를 앞지른 시점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점차 밀려가고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게요. 어제 뭐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시총이 주가가 빠지면서 이만큼 줄어든 것도 직접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BM 실적이 50조까지 갔다가 지금 37조로 무려 13조까지 밀려났네요. 자,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지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까 조금 추세선 그랬지만 저점과 저점. 자,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이날 에코프로 관련주들 20%막 급락 나오고 막 그랬었죠. 또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 나왔다가 이틀째 조정.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이 상승 추세를 여기 세 번째 깨뜨릴 때는 좀 조심하자. 그 얘기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간단히 해볼까요? 자, 시간의 단일가 쭉 보시죠. 이런 거. 어디 그 종목군을 한번 볼까요? 뭐 초전도체라고 불리우는 테마주들 한번 시간이 될 거 어떤가 볼까요? 거래 정리됐네. 자, 또 뭐 있더라? 네. 뭐 대부분 구리 관련주가 좀 많이 포진돼 있던데. 잠깐만요. 네, 쭉쭉 보겠습니다. 뭐 있나? 한양 ENG 상보? 그러니까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좀 있죠. 뭐 한양 ENG 상보 보죠. 시간에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전 주의를 한다. 자, 코스닥에서 이제 그 또 상승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 있네요. 어떤 뭐 공통점 좀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대략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다. 코스피 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도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대형주에서도 시간에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분위기가 좀 엉성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장 특징주들 이런 부분을 좀 있고요. 또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 시장 분위기가 좀 엉성하게 더 밀어버립니다. 더 안 좋다는 얘기죠. 뭐 카카오뱅크도 실적 발표 전날은 크게 급등시켜놓고 어제는 또 차익 실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삼성전기도 어제 장 초반에 엄청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딩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물러나 있자. 그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장이죠. 그러니 야, 어제 급락하고 미국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 저감에서 한번 나서볼까? 예측 매매가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SK하이닉스 순매수 보였네요. 기관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순매수.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기아, 삼성SI, 현대차,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반도체로 좀 오른 종목군들 네이버까지 매도. 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기아, 현대차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어제 주성엔지니어링, 오스코텍, STI 순매수. 기관은 SM 파워로직스, VT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ISC,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2차전지 등등 오른 종목군들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LNF, 현대, 그린푸드, 대덕전자, 컴투스, K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권리락 아실 것이고, 애플은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합니다.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하는 날이고요.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클 때 매매에 유의하시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덜 노출되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